얘야, 아가야, 정신이 좀 드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꿈이 길었다. 큰 가마를 타고 흔들흔들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다. 갑자기 울긋불긋한 군복을 입은 어랑캐들이 창을 들고 나타나 가마를 덮쳐왔다. 애숙은 가마에서 뛰어내려 산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전길 낭떠러지에 글러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애숙의 방이었다. 가까스로 눈을 뜨니 어머니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그 곁에 울상을 하고 앉아있는 몸종 붓을도 보였다.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이 얹혀져 있고 방바닥에는 세숫대야가 놓여 있었다. 부슬이 말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요? 아까 안방에서 혼절하셨습니다요. 아, 그랬지.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천국이 섭종왕에게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지. 그럼 이제 어찌 되는 것인가? 내가 정든 집을 떠나고 거국 산천을 영원히 등져야 한다는 말인가? 애숙이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가 말했다. 굳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누워 있거라. 애숙이 일어나 앉았다. 성구합니다. 처녀가 불효를 저지릅니다. 아니다. 네게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냐. 딸 자식이 앞날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가 못쓸짓을 하게 됐으니 그게 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한없이 자애로우신 우리 부모님께도 불가항력이 일이라는 것을 소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부디 자책하지 마시오요. 어머니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토록 예쁘고 반듯한 아이에게 왜 가혹한 행역이 닥치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말씀을 다 듣지 못한 것 같은데 저정에서는 이미 모든 결정이 났다 합니까? 우리는 몰랐다마는 그동안 천국의 청원 압력이 점점 더 심해졌던 모양이다. 천국에서 벌모 생활을 9회나 겪으신 상감마마께서는 무슨 수를 쓰던지 스간공주를 보내지 않을 요량으로 마땅한 공주가 없다 하시었고 정친이나 대신들의 요식 중에서 간택을 하기로 천국과 협의가 됐다고 하는구나. 아버지께서는 상감마마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으셨다 하십니까? 임금께서 네 아버지에게 음전하고 아리따운 요식이 있다고 들었다며 충의를 보여주어서 고맙다고 넘겨짓듯 말했고 평소 오직 나라의 정묘사직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는 차마 거절을 못하셨던 모양이다. 삼강께서 나중에 대신들을 모아놓고 용이계유는 자색이 있는 요식을 자진하여 내놓겠다고 하는데 다른 정친과 저정 대시들은 뭐 하는 것이냐고 꾸짖기까지 하셔서 무척 난감하셨단다. 그러했군요. 그러면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찾아낸 규수들과 함께 간택 절차를 밟게 된다는구나. 하지만 여식 행위일 뿐이란다. 임금께서 내정하신 일이니 변동이 있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저 네가 걱정이로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방도가 없는 외나무 딸이 위해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애숙은 눈앞에 닥친 일이 숙명임을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았다. 어머니, 이 길이 제 운명이라면 무슨 수로 또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이 깊어도 전혀 멎은 마음을 먹지는 않을 것이니 심려 마시오요. 자식이 일로 부모님 두 분께서 평안을 잃으실까 걱정됩니다. 어머니는 다시 애숙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곁에 앉아있던 부술도 가슴을 치며 함께 울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올 걸 알면서도 끝끝내 한나라 금의 입은 그 모습이여 남녀기 이를 듣고자 하나 들을 길 없고 다만 해마다 기러기만 남으로 날아가네. 왕한석이 명비곡 두 번째 수에 나오는 명문을 다시 읽는다. 흉노 오랑캐에게 시집간 왕서군의 심사가 꼭 이랬을까? 애숙은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되뇌어 본다. 아버지와 오라비들을 통해서 전해 들어온 조선의 처지, 그 끝자락에 자신을 향해 벼랑간 날아온 까마귀처럼 상상조차 못했던 또 다른 길을 생각해 본다. 언젠가는 시집을 가서 친정과는 아주 다른 일상과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여자의 삶인 줄을 용 모른 것은 아니었다. 거기 낯선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쯤은 충분히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 그것도 조선 백성들 대다수가 원수로 여기며 이를 갈고 사는 오랑캐들이 나라 천국이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불현듯 몸서리가 쳐졌다. 마치 불꽃 속으로 뛰어들도록 길이 정해진 불아미처럼 가슴이 답답해졌다. 15해를 넘겨 16이 되도록 조선의 공주를 대신해서 상국에 바쳐지는 공물, 또는 희생물이 전제가 될 줄은 참말이지 꿈에도 몰랐었다. 더욱이 자신의 처지가 황제국 천국과 제후국 조선 사이에 낀 하나의 매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거기 낯선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쯤은 충분히 배우고 익혔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 그것도 조선 백성들 대다수가 원수로 여기며 이를 갈고 사는 오랑캐들이 나라 천국이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불현듯 몸서리가 쳐졌다. 마치 불꽃 속으로 뛰어들도록 길이 정해진 불아미처럼 가슴이 답답해졌다. 15해를 넘겨 16이 되도록 조선의 공주를 대신해서 상국에 바쳐지는 공물, 또는 희생물이 전제가 될 줄은 참말이지 꿈에도 몰랐었다. 더욱이 자신의 처지가 황제국 천국과 제후국 조선 사이에 낀 하나의 매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애숙은 마냥 슬픔에만 젖어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다랐다. 그런데 생각해볼수록 자신이 없었다. 임금이 정친이라고는 하나 애숙은 궁중생활을 전혀 모른다.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의 공주를 대신해서 가는 길이니 처신 또한 넉넉지 않을 터인데 이를 어찌할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느꺼운 가슴에 눈물만 자꾸 차올랐다.